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자, 오늘 이 한미반도체가요. 윗꼬리를 달고 밀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자, 요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볼 건 딱 하나죠. 바로 이 오일선. 이제 이걸 깨느냐 못 깨느냐. 이게 그냥 선 하나가 아니라요. 지금 이 상승이 이어지느냐 멈추느냐를 가르는 이 중요한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버틴다. 그럼 다시 위로 가는 거고 이탈을 한다. 그럼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가는 구조로 넘어가는 거죠. 자, 끝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왜 이렇게 움직이냐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냐 아니면 일부러 만드는 그림이냐? 저는요. 이거 세력 개입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번 파동이 나와줬죠. 얼마나 갔나요? 12만 원에서 20만 원 한번 찍은 게 전부예요. 앞에 이 매물대도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굳이 이 더 갈 수 있는 종목은 왜 여기서 갑자기 힘이 빠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느냐? 답은 하나죠, 여러분들. 이 개미 털기. 자, 이렇게 흔들어서 누가 먼저 나가느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한다는 건요. 다르게 말해서 다시 올릴 생각이 있다는 쪽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 이게 아니라요. 이 하락을 어떻게 버티고 또 대비를 하느냐예요. 여기서 멘탈이 무너지면 이제 게임 끝이고요. 기준을 잡고 버티면 다음 파동을 크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대차 잔고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게 왜 늘어났는지 또 누가 빌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주포 세력이 외국인들이랑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또 증권사별 이 매매 동향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 이 판 안에서 흔들기만 하는 건지 왜 아직 던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압박이 나오는 건지 오늘 영상 하나로요. 이 흐름 다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중간에 끊으시면 흐름이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단에 이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이거든요. 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리니까 부담 없이 한 번만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댓글창도 열어놨거든요. 자, 우리 여기서 딱 하나 지금 이 캔들에 딱 맞는 댓글 뭐라고 남길까요? 돌파. 자, 돌파라고 남겨주세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리가 그냥 뭐 오르내만에 하는 구간이 아니라 돌파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이 말이 여러분들 웃긴 얘기 같아도요. 이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자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 싸움. 사람들 생각이 한쪽으로 모이면 자 그게 이 수급으로 힘으로 바뀌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자, 앞에 이 매물대를 뚫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자,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의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댓글에다가 자, 돌파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댓글까지 남겨드리는 거 부탁하는 거 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자,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 이제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지금 이 느낌상 차트만 딱 보면 힘이 쫙 빠진 것 같죠? 맞아요. 근데 이 거래량도 확실히 요 앞전보다는 줄은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요. 단순히 뭐 거래 대금이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들어온 돈이 약 1조 8천억 원이에요. 1조 8천억 원. 자, 이 정도면 약한 숫자는 아니죠. 근데 비교를 해야 돼요. 1월 6일 날, 요 날이죠. 자, 요 날에는 몇 조가 찍혔죠? 2조가 찍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1조 9천억 원이 찍혔어요. 이틀 연속 거의 2조씩 들어왔는데, 자, 오늘 1조 8천억 원 이렇게 비교한다면 이 앞전 이틀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건 맞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거래대금 요 상위인데 지금 이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은요. 한미반도체가요. 지금 전 종목 중에 몇 등입니까? 4등입니다. 4등. 자, 4등인데도 이렇게 주가가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종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자, 오늘 거의 같이 힘이 좀 빠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수급이 죽은 게 아니라 오늘 장의 주인공은 반도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어디로 갔습니까? 자, 보시면 자, 요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방산, 조선 쪽으로 이 돈이 쏠린 날이었어요. 자 이런 날에는요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이 주도주 자리에서는 잠깐 비켜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빠졌네 이게 아니라요. 지금 이 세력이 시장에서의 세력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예요. 자 그래서 자 증권사별 매매 동향 보세요. 1월 8일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한 5만 주가량 매도, 메릴린치 같은 경우도 2만 3천 주 매도가 나와줬고 반면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5만 주 매수, 그 위에 미래에셋도 6만 2천 주 가량 매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친구들이 전부 이 공매도 쪽과 연결된 증권사들이에요. 즉 위로 확 치지도 않고 아래로 확 밀리지도 않고 일부러 좀 애매한 그림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1월 5일까지 쌓여있는 이 공매도 주체들을 보시면은요. 자, 뭐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모건스탠리, 메릴리치 또 그 밑에 쭉쭉쭉쭉 보시면 뭐 한국투자,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자 이렇게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이 굵직한 외국계들 아직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우리 1월 5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요날 그렇죠? 자, 1월 5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와줬는데 그럼 보통은 공매도 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안 나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지금 이 상승이 공매도들이 완전히 두 손을 들고 당한 상승이 아니라 공매도들이 계산하면서 같이 만들어낸 상승이라는 겁니다. 자, 또 이 대차 잔고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2조 9천억까지 쌓아놨다가 어제는 2조 8천 한 400억 가량.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 600억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점에서 공매도를 쳐서 하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려온 걸 다시 사서 갚아 올리는 작업, 즉 이 쇼커버링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은요. 애초에 이 대차잔고 1조 7천억 원 이하에서부터 주가가 쭉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 말은 바닥에서 쌓인 공매도 잔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차잔고가 많다고 해서 이 공격이 들어온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이 상승 파동 안에서 공매도들도 같이 계산하면서 갚아 올리는 상승, 즉 이 쇼커버링이 동시에 진행 중인 구간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요. 우리는 공포로 보면 지는 거고 구조로 보면 다음 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자, 여기서는 이제 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냐? 여기가 왜 끝이 아니냐?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명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뭐라고 있는 회사죠? HBM4라는 이 차세대 메모리의 패키징 장비, 그 중에서도 이 TC본도를 전 세계에서 사실상 쥐고 있는 회사예요. 점유율이 몇 퍼센트죠? 90% 수준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라던가 뭐 구글 이런 AI 칩 쓰는 쪽에서 지금 HBM을요 미친 듯이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HBM을 누가 만드냐? SK, 마이크론, 삼성 딱 이렇게 셋입니다. 또 여기서 갈려요. ASK랑 지금 마이크론 이 두 군데에서 요 TC본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TC본도를 거의 전담으로 넣고 있는 쪽이 어디냐? 바로 한미반도체예요. HBM4 장비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경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대체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공매도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수요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난다는 걸 자, 이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행동이 뭐냐? 미리 털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필 그럼 지금이냐? 자, 여러분들 이제 당장에 2월 달부터입니다. 2월. 자, 2월부터는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장비 발주가 본격적으로 터질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 번은 털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계속 털 수 있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 주가는요. 어느 정도 파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한 번 쭉 올라갔으면 한 번 흔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뭐냐? 흔드는 구간이에요. 끝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구간. 자, 이 상승 추세 자체가 꺾였나요? 아직 아닙니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HBM4를 우리가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 HBM4를요. 만약에 이제 요 2월에 양산을 하려면은요.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장비를 깔아야 됩니다. 이 라인 세팅은 여러분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죠. 한 달 먼저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1조에서 많게는 5조까지 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1월에 장비를 안 사면 이 게임이 안 돼요. 그럼 이 TC 본도를 누가 만드느냐? 전 세계 딱 두 군데 있죠. 우리 한미반도체와 ASMPT.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점유율인데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 누적
실적도가 70%고요. 올해 이제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70%. 일단 작년보다는 더 많아요. 이 말이 뭐냐? 연간으로 보면은 자 90%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ASMPT는요. 5% 수준. 그리고 이 한화세미텍 같은 경우도 한 3% 수준. 경쟁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공매도 쪽에서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경쟁 있다. 대체 가능하다. 이런 얘기 계속 던지죠. 자, 그건요. 그냥 흔들기용 멘트일 뿐이에요. 자, 현실은 뭐냐? SK랑 이 마이크론이 HBM4를 업계로 끌고 가려면은 한미반도체의 장비 없이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폐배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현재 이 삼성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익 IPS 반도체 장비죠. 이미 400%가량 상승이 나와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로보틱스의 중시입니다. 300% 이상 상승 나왔어요. 그리고 이 원익홀딩스, 자 로봇 핸드 쪽이죠. 작년에 완전히 스타 종목이었는데 자 삼성이 지분 투자했고요. 원익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원익홀딩스 1400%가량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은 이 AI 소프트웨어는 몇 퍼센트 올라갈까요? 이제 남은 건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과 사모펀드가 미리 선매집을 해놓은 겁니다. 자, 또 이번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전 계열사의 로봇 자동화 도입을 가속화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이 지시를 받은 삼성전자 쪽에서는요, 로봇을 제조 자동화 라인에 먼저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 이번 2026년 1월 6일 날 이런 이슈가 나와줬죠. 자, 로봇 M&A 검토 가능성까지 언급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 검토 차원이 아니라 속도를 내겠다는 그 시그널로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아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4를 이제 최초 공개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죠. 바로 뭡니까? 양산이에요. 엔비디아가 이제 여러분들 2026년 하반기에 이 루빈을 내놓기 전까지는요. HBM 요 4 8개 12개씩 박아 넣어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TC 본도라는 거죠. 자, 이 장비 없으면은요, 우리 이 SK도요, 매출 못 냅니다. 삼성, 자, HBM4 만든다 뭐 얘기 나오죠. 근데 테스트 통과했습니까? 아직 공식 발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SK랑 마이크론이 장비를 더 빨리 끌어올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한미 반도체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공매도가 몰랐다고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정리하면서 일단은 빠져나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승 흐름이 일단은 뭐 단순히 차트만 보면 끝난 것 같지만 저항대가 만들어지면서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을 뭐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힌트는 딱 하나예요. 이 세력들이 언제 나가고 언제 다시 들어오느냐 이 포인트를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대차장고인데 이게 왜 지금 양날의 검이냐면 올라갈 때는요, 잔고가 어느 정도 좀 쌓여 있어도 이 공매도가 함부로 못 눌러요. 자, 이 추세에 탄력이 붙어 있으면은요, 억지로 찍어 누르다가는 오히려 다치거든요. 근데 상황이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고점이 만들어지고 상승 속도가 조금은 둔해졌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부터는 이 쌓아놨던 요 잔고를 써서 심리부터 흔드는 작업이 들어와요. 아, 우리 여러분들이 본인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갈 땐 다들 뭐 더 간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주가가 잘 안 가네 이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이 정도면 이제 수익 실현해도 되지 않나? 다른 섹터 튀는 거 있는데 거기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심리가 생기는 순간 이 상승에는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때부터는 이 공매도 잔고는요. 상승을 받쳐주는 역할이 아니라 눌러버릴 수 있는 그 신호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주포가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누구였습니까? 이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리고 요 메릴린치, 신한, 한국투자 이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여러분. 자, 1월 5일 날, 요날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아직 안 나갔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아직 한 수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공매도를 친다면은요. 어디까지 누를 수 있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복잡하게 볼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 주봉 차트로 보면은 자, 이 통합 말고 요 KRX, 자, 이 KRX 차트로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이 고점을 못 뚫었죠, 여러분들. 한번 뚫었다가 눌렸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그쵸?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여기 지금 요 갭상승이 나와줬어요. 이거는요. 갭상승이 나왔다는 건 즉 뭡니까? 힘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강하게 한 번에 밀어 올린 거예요. 갭을 만들었다는 건 이 상승 추세가 아직 살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 여기서 흔드느냐? 이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털고서 다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아,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흔들리면은 한 15만 원대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력들은요, 흔적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자, 요 얼마입니까? 16만 8천 원 부근. 자, 요쪽 부근이 되겠죠. 16만 8천 원. 자, 요 즉 정고점 부근인데 이걸 지켜주는 척 하다가 조금 더 빼고 다시 올리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한 17만 원 얘기 나와도 16만 원 기준으로 판단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이 16만 원도 안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금이 파는 자리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팔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흔들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자, 만약에 요 16만 원 선, 자, 요 이상에서 잡으신 분들은요. 만약에 올라가다가 흔들면은요. 그때는 분할 대응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까지 설령 터치를 했다는 건 다시 올릴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 요 5일선도 안 깨졌어요. 자, 5일선이 깨지면은요. 눌렸다가 다시 가는 시나리오. 자, 5일선에서 버텨요. 그럼 한 번 더 올렸다가 나중에 눌리고 다시 가는 시나리오. 자, 이거는 지금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하나는 분명해요. 고점 논란이 나올 수는 있어도 외국인 수급은요. 항상 이런 이 상승 구간에서 개인 물량을 꽤 많이 받아줬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저 이거 너무 지금 고점 아니냐. 자, 이런 이 질문이 나오는 자리 자체가 지금 이 시장에 위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 통합 차트로 넘어오시면은 자, 우리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외국인들이랑 또 이 기관들이 4일 만에 개인 물량 5,500억 원. 자, 오늘은 좀 매수가 들어왔지만, 자, 요 부분 있죠. 한 4일 만에 개인 물량 5,500억 정도를 누가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줬어요. 이거는 숫자가 말해주는 거죠. 자, 그동안은 이 받아주는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뭐가 달라졌냐? 그 힘이 조금 약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흔들기가 시작이 됐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 그럼 이 세력의 장난이냐? 맞아요. 근데 낯선 장면은 아닙니다. 자, 비슷한 그림이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죠? 자, 이 현대 오토 에버에서도 나고, 자, 올릴 때 쭉 올려놓고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빼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규장 이 KRX 차트로 보시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쵸.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올릴 생각이 없는 종목은요. 이렇게도 안 합니다. 겁은 주는데 선은 안 깨요. 미관상 심리적으로만 눌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눌린 것처럼 보여도 이 5일선이 안 깨지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5일선 자, 요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보느냐? 자, 16만 원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눌렸다가 다시 가는 시나리오. 이거는 공포가 아니라 구조적인 시나리오. 자, 그래서 저는요. 이걸 매일매일 좀 분봉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자, 분봉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분봉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엔간에서는 깨지면 안 되는 자리들이 있기는 해요. 자, 그게 얼마죠, 여러분들? 자, 바로 요 18만 원 선, 그리고 17만 원 선, 또 요 밑에 16만 원 선.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뭐 이제 하락이다 이 말 아직은 못 하겠죠. 왜냐? 세력들은 아직 안 빠져나갔어요. 자, 그래서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앞으로 한미 반도체 전망 어떻나요, 여러분들? 자, 방향은 상방입니다. 다만 직선이 아니라 파동으로 움직이면서 갈 거예요. 올릴 때마다 털고 흔들리고 다시 끌어올리는 구조.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건 딱 하나라는 거죠. 얼마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느냐. 이거는요. 내 평단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 파동이 끝난 자리가 아닙니다. 올라가는 파동이 아직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의 목표가 뭡니까? 신고가입니다. 20만 원, 자, 24만 원 어쩌면 한 25만 원 그 이상 중반까지 자, 신고가를 만들려면은요. 결국에는 흔들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편하게는 못 가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의 불편함, 그런 심리적인 흔들림, 이거 저랑 같이 버틸 수 있는 분들만 같이 한번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 한미 반도체를 좀 빠르게 브리핑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요 근래에 한미 반도체 영상 찍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뭐 하루 이틀 이야기한 종목이 아니죠. 이 흐름을 처음부터 쭉 같이 짚어오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 재료가 하나하나 추가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한미 반도체 관련 내용들 앞으로도 좀 빠짐없이 같이 보시려면은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댓글에다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가 다시 한번 시원하게 반등하자라는 의미로 오늘은 자, 요 돌파. 자, 돌파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드리냐면 우리 이 한미 반도체 자, 요런 종목들은요. 최종 요 고점 부근까지 이제 어떻게 이 정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 고점과 저점 흐름 최대한 놓치지 않게 계속해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그리고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자, 그런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을 해드렸으니까 010-8309-5578번으로 간단하게 한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었다,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자, 좋아요 버튼입니다. 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되셨고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요 임선생 영상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버튼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한미 반도체 자, 이제 요 구간 뭐 끝났다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뭐다 이 기회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댓글에다가 자, 우리 시원하게 주가 날아가자 라는 의미로 돌파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